안녕하세요. 인생 2막을 꿈꾸는 세상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노년의 현실을 길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노년 문제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곧 모든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미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분 동안 한국의 노년 빈곤 현실과 그 구조적 원인, 실제 사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전략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점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나요? 함께 식사한 사람이 있었나요? 노년의 사람들은 이런 평범한 질문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여야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는지부터 고민합니다. 이 짧은 질문 안에는 한 세대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노년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노년의 삶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수많은 노인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회와 제도가 만든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노후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평생을 일했습니다. 장사를 하고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안정된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연금이 작은 금액이라면 생활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적은 자산조차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의료비로 다 사라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무료 식사줄에서 기다리는 어르신이 있고, 거리에 쌓인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이 있고,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진통을 참아야 하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연금은 평균 30만원대나 40만원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나 관리비가 그 거의 전부를 갉아먹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인은 몇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르는 삶을 그들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노년층은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노년층의 삶이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오늘 무엇을 줄일까?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일 국가 내에서 매우 빠른 고령화 수준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고령화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는 빈곤율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OECD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로 나타납니다. 이는 많은 OECD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매우 큰 편차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삶의 불안정을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노인이 되어도 소득이 안정되지 않는 사회. 노후 빈곤은 점점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년 넘게 변화가 없거나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 수치를 볼 때 우리는 단순히 가난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노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공원, 대형 건물 주변에서 폐지를 모으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합의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현실이 일상화되면서 누군가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보며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노년층의 어려움은 거대한 숫자나 멀리 있는 사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운동장 청소나 시설 관리로 일해온 한 여성은 6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무릎 통증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월세를 내고 식비를 마련하고 전기세를 낼 돈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연금은 월 38만원, 월세 35만원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다음 달 월세를 못 낼 상황이었습니다. 배고픔은 견딜 수 있지만 집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자녀가 둘이나 있음에도 실제로 지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자녀가 있어도 자녀 스스로 여력이 없거나 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제도는 자녀가 있다는 기준 하나로 그를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그는 연금 몇십만 원과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삶을 유지했습니다. 자녀가 있었지만 그 자녀가 충분히 부양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기치 않은 부채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퇴직 직후 사업을 시작했다가 동업자 사기나 투자 실패로 모아둔 돈을 모두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에 큰 빚을 떠안은 사람은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채를 갚느라 매달 생활비가 줄어들고 결국 건강까지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로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 후 2년 만에 갑작스러운 암 판정을 받고 의료비 때문에 모아둔 돈을 모두 소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종종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질병 하나가 전체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런 사례는 거대한 통계가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통해 우리는 노령층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년 빈곤 문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와 제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몇 가지 구조적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거 세대의 연금 가입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자영업 비중이 높고 정규직으로 오래 일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이 많았습니다. 연금 가입 자체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은 최소한의 연금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연금 수령액이 매우 적습니다. 이것이 노후 빈곤을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젊었을 때 가난했고 늙었을 때 더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과거 노동시장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고 노동자의 권리도 약했습니다. 젊은 시절 충분히 모을 기회가 없었고 그 부족함은 노년기에 더 큰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곧 노동시장의 구조가 노년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셋째, 자녀 부양 기준의 제도적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오래된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어도 실제로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도는 지원 제외라는 부당한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있어도 기초생활보장이나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넷째, 의료비 부담입니다.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가 아니라 의료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질병 하나가 수천, 수억 원의 의료비를 낳고 이로 인해 모아둔 자산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의료 체계와 사회 안전망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퇴직과 연금 개시의 긴 공백입니다. 한국은 보통 60세 전후에 퇴직하지만 연금은 65세 또는 그 이후에 지급됩니다. 이 5년의 공백은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이 없다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조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없이 노인을 고립시킵니다. 이런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의 노년은 빠르게 가난해지고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몰리기도 합니다.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합시다. 노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삶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영역입니다.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전략들은 기존의 흔한 조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의료비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꾸준히 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근력 운동을 약하게라도 매일 하는 것,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집 내부 환경 정리 등 작은 노력들이 큰 비용을 막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작은 움직임, 작은 습관이 노인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10분 정도의 집안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식단에서 염분과 당을 조금 줄이는 정도만으로도
향후 큰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노후 대비 전략입니다. 애초에 큰 비용을 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노년 빈곤의 핵심 위험은 가난보다 고립입니다. 가난한 것보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는 상황이 더 큰 충격을 줍니다. 고립은 우울과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건강이 악화되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결국 경제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사람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동네 소모임, 공유 부엌,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재능 교환 모임, 함께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 등 작지만 지속적인 연결은 노인의 삶을 크게 안정시킵니다. 사람은 혼자서 버티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 그 속에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노후의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자산 계좌로 관리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부동산을 생각하는 것만큼 건강을 하나의 자산 계좌로 생각해야 합니다. 노인 의료비는 하나의 큰 자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의료비는 예측이 어렵고 한 번의 큰 사고로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알고 정기 검진 일정을 정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관리를 강조하고 간단한 식단과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자산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경험은 곧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침에 작은 루틴이나 단순한 운동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결국 의학적 사고를 줄이고 수년 후의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노후 생활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노후의 일자리는 고된 육체 노동이 아니라 작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가게의 SNS 보조, 간단한 고객 응대, 문서 정리, 지역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소소한 도우미 역할, 중고책 판매 지원, 마을 안내 활동 등 이런 일들은 체력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노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흐름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월 20만원, 30만원의 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생활 안정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노후에 일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고 활동성을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얻는 수단이 됩니다.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경제력보다 정서적 안정에 달려 있습니다. 고립되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 불안, 분노가 늘어납니다. 그 결과 건강과 경제 모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활동이라도 정서적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은 우울과 무기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식사, 작은 취미 모임 참여, 짧은 감정 기록, 하루 10분 정도의 독서, 간단한 산책,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 이 모든 작은 행동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노후의 중요한 것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과 지속입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조용히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위에 5 전략에 더해 자신에게 맞는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의 지출을 미리 계획해두고 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 즉시 조정하는 시스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지역 커뮤니티 지도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정보 공유, 각종 신청서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습관, 이처럼 간단하지만 반복 가능한 행동 계획은 노년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한국의 노년 빈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후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무너지고 또 천천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주변의 노인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떠올린다면 이 현실을 함께 바라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가난은 다시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한 마음은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 노후는 당신이 다시 세울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선택이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인생 이막을 꿈꾸는 세상이야 채널이었습니다.